네, 안녕하십니까.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우리가 이제 실무나 실생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을 직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논문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스스로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분석 의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영, 경제, 뭐 정치, 뭐 행정,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심리, 사회, 뭐 복지, 상담, 뭐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설문을 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논리적이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자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원래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진짜 누구하고 말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큰형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한 17대 1로 싸워도 기본적으로 한 5명은 말로 조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제가 소위 말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빨이 세기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다른 사람이 저를 뭐 설득한다, 다른 사람이 저를 상담을 한다, 다른 사람이 저를 카운셀링을 한다, 이런 거에 제가 뭐 넘어가겠습니까?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심지어는 누가 나를 최면을 건다, 마취를 해도 나는 마취를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치매가 오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자상했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이제 막 해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그럼 이제 어머니가 다시 네가 자식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머니한테 이런 불효자의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불효자인가?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분명히 어머니가 뭔가 좀 잘못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해서 형제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그 요양시설에 이제 보내기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요양시설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핸드폰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정말 하루에 거의 200번 정도를 전화를 합니다. 자식이 4명인데 1명 외국에 있고 이제 3명한테 하루에 한 200통씩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받으면 바로 해퍼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퍼 부음을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불효자인가?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자식인가? 이런 이제 막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진짜 못된 놈인가? 나 진짜 못된 자식인가? 나 진짜 소위 말해서 호로 자식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요때쯤 됐을 때 제가 예전에 그 통계 분석했던 사회복지에서 이렇게 통계 분석했던 그 연구 결과, 제가 믿지 않았던 이 말이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던 그 통계 분석 결과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사회복지학 논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치매 노인 부양 가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치매 노인 부양 가족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거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한 5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류의 그 논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가장 높은 영향력으로 분석된 게 뭐냐면 상담입니다. 상담. 저는 그때 제가 상담이 왜 가장 높은 영향력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돈. 왜냐면 그 이제 치매 노인을 부양하다 보면 누구 한 명과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희생을 하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국가의 어떤 뭐 지원, 요양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조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니 일해라 다른 사람 이렇게 투입시켜 줄게 하는 그런 인적 지원이라든지 시설의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저는 이게 무조건 1위를 할 거다. 이게 가장 높은 영향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1위로 나온 것은 뭐냐면 상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미국 영화나 저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알코올 중독자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니는 알코올 중독됐을 때 기분이 어땠니? 그러니까 기분 더러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스스로 자기 경험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뭐 그런 카운셀링 같은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항상 가장 큰 영향력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는 믿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봤던 그래서 제가 막 나는 불효자니까 막 착각을 하게 될 때쯤에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건 뭐냐면 돈도 필요 없고 누가 뭐 도와주는 거 다 필요 없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만 그런 게 아니고 치매 노인 부양 가족들이 다 그렇다. 따라서 니는 불효자가 아니다. 이런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다. 그 누군가가 그런 말 한마디 해주면 내가 좀 삶의 질이 좋아지겠다. 내가 좀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옛날에 내가 통계 분석을 그걸 한 4-5번 했는데 그때 나온 결과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하다. 사람들의 생각을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내가 그 연구 대상자가 직접 대보니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하고 내가 지금 딱 그 상황에 떨어져서 내가 절실히 요구하는 그 부분이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거를 느꼈고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양적 연구다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구해서 무슨 분석을 하실 때 이상하다 뭐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묘하게도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어쩌면 그렇게 일상생활이나 실무적으로 딱 떨어지게 맞는지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고 그 결과를 정말 신뢰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논문 쓰면서 분석을 해서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데이터가 문제가 있냐 설문조사를 개판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자기 데이터를 한번 믿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